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레드하트입니다. 2023년 8월 9일 매매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뭐 별다른 의미 있는 뭔가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테마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린 감이 있고요. 비만 치료제, 코로나, 바이오 뭐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 몰려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는 나쁘지 않게 했지만 어, 종가 베팅 부근에서 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종가 베팅 승률이 굉장히 낮은데 안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 종가 베팅이라는 걸 예전에 했던 기억을 되새겨 보면 제가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전고점을 뛰어넘으려는 일봉상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분봉상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에 잡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요즘 제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조금 그냥 흐름대로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면 시간에 올라줄 수 있다.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률이 조금 낮고 시간에가 그리고 요즘에 뭐 강세도 아닙니다. 딱히 그냥 초전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한 번씩 몰릴 뿐 기타 다른 종목들의 개별 종목들에만 수급이 한 번씩 몰려서 상한가를 가거나 하고 강세를 유지하던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는 경우는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종가 베팅을 에코프로가 많이 몰려 있는데 나름대로 비중 조절을 한 거입니다. 네, 한 겁니다. 이게 어, 사실 오늘 고가로 끝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내려가도 다시 올라올 거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풀 매수를 하지 않고 좀 남겨놨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어, 금세 복구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간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금양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제 매매가 그렇게 썩 정당화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의 매도세가 아직은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다고 느껴져요. 아직도 나갈 매도세가 있구나. 왜냐하면 오늘 에코프로와 금양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을 좋아하는 건 이제 개인들인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수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종가 부근에서 밀렸다는 말이죠. 그 말인즉슨 개인의 매도세가 아직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일단은 이 5일선 복구를 해주는 게 5일선과 21선 위로 올라타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네요. 그 5일선과 21선을 올라타지 못한다면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또 다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겠죠. 100만 원 아래에서 모아서 뭐 100만 원 위에서 판다든지 하는 매수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잘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 두 군데의 흐름을 지켜봤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든 걸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갔는데 너무 한 번에 많이 샀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는 별로 안 샀어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많이 샀습니다. 왜 많이 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매수세가 결국에는 끝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계속 밀리다가 끝났습니다. 시간에선 조금 올라주었지만 흐름상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온다면 한 번쯤은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에는 적당히 매도를 하고 덜어낸 후에 그 이후에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다 물리긴 했지만 한미반도체는 좀 올라줘서 손실이 좀 보전이 됐고요. 에코프로도 좀 올라줘서 손실이 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특성상 시간에서 상승해 준다면 본장에서 시가가 조금 더 높게 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1.5에서 2% 사이에서 혹은 2% 이상에서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손실이 그렇게 커지지 않기 때문에 덜어내고 한번 지켜보려 합니다. 내일은 제 생각에 에코프로나 2차전지주가 조금 한 번 정도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쉬어가는 동안 아래 바닥권에 눌려져 있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한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뭐 이 수급이 5만 원을 뚫어준다던가 뭐 이런 걸 기대하진 않지만 그냥 시세를 한번 뽑아주는 정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정도로만 수급이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셀바스 AI도 지금 매수를 조금 해놓은 상태인데 시간에서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좌우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가쯤에는 제가 샀던 종목들이 다 많이 밀렸어요.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조금 아직은 자극되고 있지 않나. 어,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밀리는 걸 보면 아직은 사람들이 매수를 좀 꺼려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다면 사기에 나쁜 구간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무튼 물려있는 종목은 이렇고요. 오늘 매매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가장 큰 수익입니다. 뭐 오늘도 매매 자체는 잘했어요. 물려있는 금액이 커서 그렇지 매매 자체는 잘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아무래도 에코프로겠죠. 어저께 에코프로 H 아니고 에코프로입니다. 네. 뭐 손실로 찍혔지만 실질적으로 손실이 아니고요. 이건 좀 오류가 있습니다. 어제 종가 베팅했던 그 물량 그대로 넘어왔고요. 손실봉 상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상승해 주는 것 같아서 그냥 남은 돈까지 다 해서 상승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뚫어줄 때 그냥 매도를 적당히 했고요.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고 뭐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들고 있었으면 9% 수익이죠. 9% 수익이면은 굉장히 큰 수익인데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복귀를 해보면서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10점 만점에 8점, 9점 이 정도를 줄 수 있는 매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상승분을 다 먹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손실을 줄이는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내가 예상하는 흐름 안에서 그냥 작은 1%라도 수익을 내는 매매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매매했던 게 그렇게 나쁜 행위 자체는 아니었다. 매수세가 센 걸 느꼈지만 그럼에도 팔았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안 팔았다가 후회한 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음, 어떻게 보면은 오늘 팔지 말아야 한다는 걸 느꼈어야 한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매우 잘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신성델타테크는 이제 2차전지주가 하락할 때 한 번씩 들어갔어요. 에코프로가 하락할 때 시소게임처럼 신성델타테크가 한 번씩 시세를 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를 확인하면서 2차전지가 하락할 때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뭐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낙폭이 커요. 위아래 이게 적어 보이지만 마이너스 4% 떨어졌던 거고요. 이 봉 하나가 3%입니다.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냥 짧게 오르기만 하면 일단 팔았습니다. 오르기만 하면 일단 거의 절반 매도하고 오르는 거에 추가적으로 매도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가만히 뒀으면 큰 수익이었겠죠. 근데 제가 제 매매 특성상 이 봉 하나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잘못 사면 바로 마이너스 1% 혹은 2%를 맞는 건데 제가 하는 매매 특성상 마이너스 2%는 굉장히 멘탈이 금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매매 또한 그래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를 못 먹은 거에 대한 아쉬움에 매매를 했고요. 에코프로가 여기 이 150만원 구간을 뚫어줄 때를 노리고 있었는데
매수효과가 조금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떨어질까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이때 아마 2만 주인가를 한 번에 샀습니다. 혼자서. 아쉬운 마음에 에코프로 HN을 들어갔고요. 에코프로 HN을 애초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지금 매수효과,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서 사버린다면 나는 HN을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HN의 상승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한 번만 들어간 건 아니고요. 몇 번 들어갔었는데 결국에는 기다리다가 에코프로가 VI를 이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HN에서 추가 상승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네. 서남은 조금 길게 보고 들어간 건데요. 혹시나 신성 델타 테크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VI 들어가는 걸 노리고 들어간 건데 신성 델타 테크가 VI를 들어갔을 때 서남 쪽으로 다시금 매수세가 몰려서 대장주 자리를 뺏어 찰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택도 없는 소리였고요. 수익이 거의 3% 이상 찍혔었는데 0.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는 큰 수익을 바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셀바이스 AI는 아까 말씀드렸듯 아직 들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기세가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비해서 위쪽에서 잘 버텨주는 그림이 있었고 시세를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퓨처엠을 좋아하진 않지만 요즘 시장 특성상 한번 수급이 몰린다면 강한 기세가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안 나오길래 본전에 나왔습니다. 아주 다행이죠. 크게 샀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금양도 아쉬운 마음에 몇 번 들어갔던 건데 그냥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의미 없는 매매였고요. 여기는 그냥 아쉬워서 매매한 거였고요. 여기는 아까 에코프로 HN 들어갔을 때 시점, 에코프로가 VI를 들어간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들어갔지만 힘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의 흐름으로 봐서는 다시금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렸다가 힘이 한 번쯤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세가 한 번쯤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많이 샀다가 압불사하고 나왔고요. 이건 정말 많이 샀죠. 2천만 원 넘게 샀는데 돈도 없는 게 2,500이나 샀네요. 바로 상승해 주지 않아서 아차 하고 나왔는데 마이너스 6만 원입니다. 좀 뼈가 아프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에코프로는 수익인데 잠깐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매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네요. 별다른 쓸데없는 매매도 썩 하지는 않았고 대부분 2차 전지 그리고 보고 있었던 시장 주도주 신성 델타테크 이쪽에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수익도 괜찮게 나왔지만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지금의 수익은 지금 저의 시드가 커졌기 때문이지, 사실 시드가 적을 때도 이 60만원 정도, 50만원, 40에서 6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었는데 시드가 거의 2배 가까이 커졌음에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건 저의 그릇의 크기가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손실까지 포함한다면 수익이 적은 거겠죠. 아직은 미숙하구나. 차라리 종가 베팅을 하지 말까, 혹은 더 비중 조절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빨리 샀고 너무 많이 샀다. 그래서 앞으로 종가 베팅은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조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어떤 흐름이 보여질지, 시장이 내일도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조금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